숏을 쳐가지고 기대하는 기대이익 정도로 저는 안 내려갈 거라고.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좀 과장이 있다. 예, 과장 우리나라 거 반도체에 있어서 뭔가 너무 예전에 순환성을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냐.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주식시장이 우울합니다. 얼마 전까지 코스피 만을 바라봤었는데 지금 7천이 깨질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시장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거 매일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조금 애를 태우고 있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바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세지는 것 같아요. 앞에서 부는 바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런 이제 역풍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뒤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봤습니다만 실적은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날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한 겁니까? 이제 꼭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또 모건 스탠리발 뭐 그쪽 미국에서 글로벌 전략 담당자가 이제는 반도체 팔고 다른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우리 시장 또 특유의 이슈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모를 느꼈던 사람을 전부 다 그냥 레버리지 ETF로 몰아넣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지금 완전히 시장이 거의 투기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전닉스 상승할 때 소외됐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죠. ETF를 잡고 ETF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제목을 하나 띄워놨습니다만은 결자 해지해야 된다. 누군가 좀 사고를 친 사람들이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을 또 구하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시장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지금 잘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을 얼마나 추가로 3분기에 4분기에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눈높이들이 많이 높아진 한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상하게 인디케이션을 줘도 시장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과 교감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 건데 우리가 디램 가격 기준으로 1분기 한 90% 올렸거든요. 2분기 한 45%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부터가 문제인데 이전까지 그 올린 것 때문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20%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 30%를 올린다? 그럼 진짜 강력하게 매수 버튼을 다시 눌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게 아니고 10%대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에게 이럴 거예요. 그럼 시장한테 되게 안 좋죠. 디램 가격에 달린 겁니까? 네. 이제 가격 인상 폭. 그러니까 얼마나 인상되느냐. 왜 10%대가 안 좋냐면 그럼 3분기에 10%대면 그럼 4분기에는 이런 질문이 이제 뒤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자릿수나 못 올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최근에 그런 거를 한번 이슈화를 한 사람은 지금 애플의 팀 쿡인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인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야 이거 100년 만에 나오는 대홍수야. 니네 반도체 가격 너무 올린 거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카드를 갖다가 딱 흔들면서 야 니네 거 너무 비싸서 우리 중국으로 갈 거야. 그런 생각도 있어. 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에서 팔 수 있는 휴대폰은 중국산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앞부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일단 시장 왜곡이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렸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게 결자 해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장 폐지해야 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정책 담당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정부 측에서 좀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니 우리가 지수 2,000선에서 3,000을 넘고 5,000을 넘어서 8,000, 9,000까지 올 때는 펀더멘탈이 좋아서 쫙 올린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투자의 느낌으로 그래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은 거의 투기판화 되었다. 도박장이 됐다. 거의 도박장 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월스트리트인가요? 거기서 뉴스 난 거 보니까 한국은 카지노 같다. 그런 기사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베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컸었다. 변동성이 컸어요. 변동성. 예. 특히 지난 2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베타가 커져 있던 나라였는데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부었다. 이 휘발유라는 게 레버리지 ETF예요. 부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알고리즘 매매 또 참전하고 또 다른 파생 참전하고 하면서 끝까지 밀고 가잖아요. 네. 또 밀고 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돌려놓고 그 반대 방향으로 며칠 전만 해도 또 밑에서 위까지 거의 장중에 1000포인트를 돌려놓잖아요. 하루에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할 경우 한다면 혹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뭐 그 쳐다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종가 기준으로 NAV로 청산할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물 옵션 뭐 이런 거 그 만기 되면 딱 청산하잖아요. 이것도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기라는 게 없는 상품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청산을 당할 수는 있죠. 뭐냐면 이게 만약 너무 많이 떨어지든지 그러면은 인버스 2X 같은 거는 나중에 없어져요. 가격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없어지죠. 예. 만약에 2만 원에서 상장이 됐는데 50%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2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음의 복리 효과까지 하면 100% 이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죠. 제가 수치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화면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면 5월 27일 날 지금 이렇게 상장이 됐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5월 26일 이후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8%. 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더 폭이 커져 있죠? 훨씬 크네요. 예. 그런데 인버스 2X라는 거, 인버스는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삼성전자 본주가 가 있으면 인버스는 플러스죠. 어떻게 플러스가 가 있어야 되죠. 근데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상품을 왜 내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비대칭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뭐 비대칭도 비대칭이지만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음의 복리 효과가 상당히 강하다. 음의 복리 효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고 기간으로 끊어서 보면 누적 수익률은 훨씬 더 커져 있는 더 손실이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밑에 하단에 이제 자막을 써놨습니다만은 계좌를 녹이고 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여름에 샀는데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상품을 이렇게 꺼내놨는데 바깥에 있는 거예요. 태양볕에. 다 녹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89조 이거 과거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실적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발표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게 AI 기술혁명, 산업혁명으로 반도체가 이제 그 길목에서 엄청나게 한국 증시를 이끌어온 건데 AI 버블이 꺼지는 건가? 버블이 터지나? 거기에 뭐 마이클 버리, 뭐 이 마이클 버리 저기 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이면서 전략가고 그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하락에 그 베팅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마침내 또 이제 주가가 저렇게 내려가니까 말이죠. 야, 저 사람 또 저 사람 말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화면 띄워놨습니다만은 메타가 최근에 클라우드 쪽에서 남는 거 좀 임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뭐야 이거 수요가 돌아가는 거야 이거? 그런 거를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마이클 버리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숏을 쳤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주를. 근데 저는 뭐 마이클 버리가 최근 숏친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또 그 나스닥 지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장비주죠. 반도체 장비주인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일견 맞는 것도 같아요. 왜? 테슬라는요 우리가 선행 PER이라는 걸 봤을 때 무려 200배입니다. 200배. 숏칠만 하죠. S&P가 한 22배 정도 평균이니까 그거보다 뭐 10배
정도 되는 비싼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칠 수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40배입니다. 선행 PER이. 그러면 칠 수 있죠. 네. S&P보다 뭐 2배가 높으니까. 예. 나스닥 지수도 S&P보다 한 50%는 위쪽에 있으니까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그렇지 않죠. 우리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선행 PER이 뭐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저는 이제 PER보다는 PBR을 많이 봅니다만은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이 버는 구조가 급히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구조는 이제 슬로우 다운 하겠지만 상당히 절대적으로 많이 버는 구조가 계속 갈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고할 거다. 실적은 견고할 거다. 다만 올라가는 성장 모멘텀이 좀 꺾이는 거는 맞다.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뭐 옛날에 생각했던 숏을 쳐가지고 기대하는 기대이익 정도로 저는 안 내려갈 거라고.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좀 과장이 있다. 예, 우리나라 거 반도체에 있어서 뭔가 너무 예전에 순환성을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마이클 버리가 뭐 하긴 최근 수년간 보면 경고가 계속 틀렸어요. 예, 양치기 소년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거는 저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건 비싸다고 보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거는 비싸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락 전체 주식 시장 뭐 반도체만 빠지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데 지금 이 장이 좀 일시적인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일시적이지는 않은 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팔고. 네. 근데 외국인이 팔고 파는데 판 느낌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 지분율이 여전히 높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뭐 150조 넘게 팔았잖아요. 연초 대비. 근데 아직도 외국인 지분율이 40.25%예요. 어제 종가 대비. 제가 화면 띄워놨습니다만은 파란 줄이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이 판 거 흔적이 보이세요? 파란 줄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빨간 거를 보면 저렇게 누적 순 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금 40%의 외국인 지분율이 36에서 38 정도 갈 때까지는 팔 것 같은.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 좀 갈 거다. 네. 그러면 그걸 숫자로 금액으로 환산을 제가 대충 해보니까 한 120조에서 240조 정도는 팔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걸 개인 투자자들이 삼천닉스의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다 받으면서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고 끌어올리고 이랬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 방어력이 좀 소진됐을까요? 많이 지금 소진돼가지고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세요. 신용잔고가 지금 37조로 와 있는데 이게 신용잔고는 증권회사에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잔고가 아마 목에 찰랑찰랑 할 거예요. 추가로 줄 게 없을 거다. 방어력도 이제 한계 임계점에 도달했다. 또 증시 주변 작업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보면 130조가 넘어갔던 게 120조 원대로 내려왔어요. 10조가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계속 받기는 하는데 개인들이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 이제 받아주기 전에 저는 이제 강력한 실적이 나오면 이걸 다시 돌리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뭐 거기에다가 국민연금까지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죠? 약간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수급 여건도 만만치는 않다. 그러면 지금 그냥 코스피 밴드는 얼마에서 얼마 정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코스피를 우리가 밴드를 이야기할 때 쉽게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PER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0배 갈 거야. 그래서 뭐 10,000포인트 넘어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PER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평가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순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우리가 벌 수 있는 적정한 선의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이게 정상화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벌어낼 수 있는 ROE를 보고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PBR을 좀 적용해서 보는 게 어떠냐라는 건데 저는 뭐 지금 현재 우리 선행 PBR이 한 1.7배 수준에 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빠졌으니까 좀 더 내려갔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8에서 2.0까지는 뭐 충분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 기업의 ROE가 그거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속이 타시고 어떤 분들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 틀린 게 매일매일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네. 아침 저녁 다르고 예. 얼굴빛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주 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이런 거고 모멘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힘든 지금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막 터뷸런스가 강하니까요. 근데 중장기로 보는 분들은 지금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예, 물반 고기반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 박앤세일 중이니까요. 네네. 네. 지금이 기회, 매수 기회일 그러니까 수 있다 이거죠? 한 번에 다 몰빵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괴롭겠죠. 네, 예. 그러나 월에 한 번이나 주에 한 번씩 꾸준히 분할해서 사가지고 나 그래?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어? 그럼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니까 꾸준히 나는 모아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가면은 은행이자 3-4%밖에 더 줍니까? 근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두 개를 만약에 반반 섞었다. 라고 할 때는 27년, 28년에 ROE가 27년에 좀 떨어진다고 해도 한 40에서 50%대. 네. 28년에도 뭐 30에서 40%대는 나오거든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됩니까, 지금?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번 금요일 날 이제 ADR 미국에서 상장이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먼저 달렸지 않습니까? 먼저 달리는 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먼저 달렸고 최근에 또 좀 뽑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하이닉스가 더 앞에 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보다 더 많이 갔다가 하면 믿지를 않을걸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마이크론이 지금 6.5배 선행 PER인데 하이닉스가 5.6배예요.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낮습니다. 5.3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ER로 봐도 좀 처져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괴리율은 더 벌어졌죠. 예,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72%.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더 빠졌으니까 이 괴리율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62%.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이 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나 반도체주는 그렇고 다른 산업들은 다른 쪽 중에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유가 관련주를 이제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환율까지 좀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왜 내려왔나, 정부가 좀 개입이 심했나 이런 생각도 일견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SK 하이닉스의 ADR을 이제 상장하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달러를 좀 선물환으로 파는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환율이 1,550-60선에서 1,520선 밑으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그래서 매일 뭐 일정량의 달러를 선물환을 SK 하이닉스가 파는 그 모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내려오고 그래서 유가하고 환율 내려오면 좋은 게 뭐 운송 관련 쪽은 계속적으로 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AI 버블이 아니더라도 AI 수익성 회의론 네. 좀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조금은 이제 저는 이미 뭐 한두 달 전부터 마진이 더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제조업체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80%를 넘어간다. 이게 뭐 서비스도 아니고 네네. 말이죠.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띄워놨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80%는 넘어가 있어요.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도 80%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반도체 가격을 3분기에 20% 이상으로 과연 올릴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저렇게 애플의 팀 쿡이 저렇게 막 어깃장을 부리는 건데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가 PC 업체나 저가 폰 업체들은 이미 생산 접은 데도 많아요. 수요를 갖다 위축을 시키는 거죠. 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없다고 하면 생산하면 손해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IT, 뭐 AI 수요가 좋다고 하면 가격은 그냥 옆으로 가든지라고 해도 이제는 캐파 증설한 게 내년 후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볼륨 증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볼륨이 늘어나는 걸 좀 기다리면서 좀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네. 주가가 오르니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상의 리밸런싱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온 거고. 네. 이 리밸런싱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연금 이사장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이거 시장에 충격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저는 그 말을 믿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계속 그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올리고 내지는 그 리밸런싱하는 걸 계속 유예를 시켜왔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국민의 적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지탄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외국인한테는 패가 보인 거죠. 국민연금도 이제 팔 정도로 한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구나.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좀 팔자. 이런 생각을 외국인들 입장에서 안 하겠어요? 국민연금을 살살 판다고 해도. 네. 예. 그래서 국민연금발 뭐 수급 악화 이거는 조금 이제 과장된 건데 그에 앞서 외국인들이 좀 발빠른 그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들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고 믿었던 삼전 닉스가 저렇게 빠지니까 멘붕 되신 투자자들 많을 것 같아요. 좀 네. 이럴 때 투자 전략, 투자의 지혜 이렇게 한 토막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그 좀 길게 놓고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신용 쓰고 레버리지 쓰고 미수 쓴 분들은 아마 지금 오늘도 좀 잡을 안 서길 거예요. 오늘 내려가면서 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내일 또 반대매매 장초반에 나올 수 있죠. 오늘 못 자죠. 오늘 아침 내도 반대매매가 많이 나왔죠. 네. 예, 이렇게 실탄이 소진되고 자기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지면 나중에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셔라. 조금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장기전으로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